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23년째 여의도와 글로벌 헤지펀드에서 차가운 퀀트 데이터 그리고 피 튀기는 매크로 시장의 최전선을 넘나들며 실전 운용을 해온 시니어 전략가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딥다이브에 들어가기 전에 컴플라이언스부터 짧게 짚고 가죠. 오늘 해설은 신뢰할 만한 하나증권 리포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투자의 최종 책임은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2026년을 앞둔 지금 시장에 온갖 노이즈가 넘쳐납니다. 금리 인하가 어쩌고 대선 결과가 저쩌고 하죠.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단위가 다른 펀드들을 굴려보면서 깨달은 절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의 거품과 공포를 걷어내고 나면 결국 돈의 흐름은 물리적 진실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 인사이트 바로 이겁니다. 병목 현상, 즉 보틀렉이 곧 2026년 시장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경제적 해자다. 화면에 보이는 75%. 퇴근길에 차 안에서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수치일까요? 작년 말 기준으로 구글 내부에서 새로 작성되는 코드의 무려 75%를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네카라쿱에 운운하면서 IT 개발자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팬데믹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인건비 부담을 AI라는 칼로 가차없이 도려내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노동시장의 룰 자체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AI가 75%의 코딩을 대신 해준다면 그 괴물 같은 AI의 밥값은 대체 누가 내고 있을까? 여러분, 혹시 중고차 시장에서 감값 팍팍 맞은 12기통짜리 럭셔리 대형 세단, 차값 싸다고 덜컥 사보신 분 계십니까? 처음엔 좋죠. 그런데 한 달 뒤에 기름값 영수증이랑 수리비 고지서 받아보면 그제야 총 소요 비용, 즉 TCO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거든요. AI가 딱 이 12기통 세단입니다. 겉보기에는 소프트웨어 효율의 극치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미친 듯한 전력 소모량이라는 청구서가 이제 막 날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매크로 국면의 민낯은 완전히 두 쪽으로 찢어져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일반 대중들은 물가는 안 떨어지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에 지갑이 얇아지면서 소비 침체로 고통받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 AI로 무장한 IT 섹터는 무려 2.5%라는 압도적인 노동 생산성 향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이후로 처음 보는 엄청난 수치거든요. 바로 이 테크 주도의 거대한 생산성 향상이 전통 소비재 섹터가 겪고 있는 고통을 통계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가려주고 있는 겁니다. 착시 현상이죠. 자, 여기서 잠깐 생각의 각도를 확 비틀어 보겠습니다. 그럼 워런 버핏이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알던 그 튼튼한 전통 필수 소비재 주식들은 이제 완전히 관짝에 들어간 걸까요? 과거의 리테일 투자 플레이북은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더 뜨거운 곳으로 이동할 뿐이거든요. 구형 엔진이 멈춘 바로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동력원이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 거대한 자본이 어디로 향하는지 제가 숫자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건 단순한 뇌피셜 전망치가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와 하나증권 리포트가 추적한 차가운 물리적 현실입니다. 기존 전통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 증가율이 기껏해 5에서 6% 수준인데 반해 AI 데이터 센터는 매년 40에서 50%씩 폭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무려 3배의 멀티플이 적용돼서 600테라와트시라는 어마어마한 전기를 집어삼킬 겁니다. 아무리 실리콘밸리 천재들이 기가 막힌 AI 알고리즘을 짜내더라도 결국 물리적으로 전기를 꽂지 않으면 그건 그냥 수십조 원짜리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한계. 바로 이 물리적 병목을 숫자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2026년 사이클 투자 전략은 철저하게 이 이중병목이라는 진짜 해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 톨게이트는 막대한 연산과 저장을 감당할 AI 메모리 반도체, 그중에서도 HBM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력 먹는 하마들에게 밥을 먹여줄 전력망 결핍과 원자력 인프라, 특히 SMR 같은 소형 모듈 원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방대한 데이터가 딜레이 없이 흘러갈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광통신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바로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절대 뚫어낼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가장 견고한 물리적 병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AI 포커판의 레이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서 텍사스 홀덤 쳐보시면 그 테이블에서 가장 돈을 안정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운 좋게 잭팟 터뜨린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판이 돌아갈 때마다 무조건 일정 비율의 수수료, 즉 레이크를 떼어가는 하우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기든 구글이 이기든 메타가 이기든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선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누가 이 AI 전쟁에서 승리하든 이 인프라 공급자들은 매 판마다 판돈을 떼어가는 구조적 승자, 즉 하우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하우스에 어떻게 베팅해야 할까요? 포커펀의 주주 명부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D램 ETF의 포트폴리오를 까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단 3개의 기업이 전체 비중의 무려 74%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AI 메모리 병목이라는 이 단 하나의 테마에 극단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분산 투자의 미덕이요? 교과서에나 나오는 소리죠. 지금 같은 병목 국면에서는 승자 독식의 톨게이트에 몰빵하는 것이 스마트 머니들의 진짜 전략입니다. 돈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시죠. 한국 증시 전체를 추종하는 범용 인덱스인 EWY ETF에서는 자금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반면에 HBM이라는 특수 병목을 꽉 쥐고 있는 D램 ETF로는 기관들의 스마트머니가 공격적으로 꽂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이제 뭉퉁그려서 국가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공급망의 목줄을 정확히 타겟팅해서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수면 아래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춤추는 빅테크들 말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지금 누가 조용히 현금다발을 쐬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12기통 세단에 어마어마한 기름값을 대주는 곳, 바로 전력 인프라 산업입니다. 오늘 이 해설을 들으시는 분들께만 매주 기관 투자자들끼리 조용히 공유하는 리스크 팩터를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바로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소각 현상입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수백, 수천억 달러의 막대한 현금을 문자 그대로 용광로에 불태우며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미친 듯한 자본 지출은 언젠가 소프트웨어 기업들 본연의 이익 마진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아시아의 하드웨어 공급사들과 미국의 전력 공급사들에게는 절대 마르지 않는 황금 샘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황금 샘물을 다이렉트로 받아내는 구체적인 파이프라인, 즉 ETF 타겟들을 브레이크 다운해야 합니다. 글로벌 우라늄과 원전에 투자하는 URA와 NLR, 미국의 심각한 전력화 및 변압기 부족 사태를 방어하는 JAP,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 전체를 아우르는 GRID. 이들은 단순히 ESG나 친환경이라는 예쁜 포장지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당장 내일 셧다운되지 않기 위해 빅테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천문학적인 돈을 싸들고 찾아가야만 하는 물리적 생명줄입니다. 자, 그럼 이 뷰를 가지고 23년차 PM의 실전 포트폴리오 케이스 스터디로 넘어가 보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하이베타 AI 야수들과 하방을 꽉 막아주는 채권 혼합 50 방어수들의 대결이자 조합입니다. 왼쪽에 SMH나 SOXX 같은 ETF로 날카로운 공격진을 세팅하고 오른쪽에는 최근 연금 계좌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알라이즈나 코덱스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 혼합 50 같은 녀석들로 단단한 방패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의도와 월스트리트 기관 냄새가 짙게 나는 바벨 전략의 핵심입니다. 고수익을 노리는 야스펀드인 SMH나 채도수로 AI 모멘텀의 심장부를 직격함과 동시에 중간에는 UR의 제프로 전력 결핍 리스크를 헤징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반반 섞인 채권원합 50 ETF를 한도 꽉 채워서 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국고채에 든든한 안전마진을 깔고 가면서도 HBM이라는 치명적인 해자가 주는 폭발적인 수익률은 절대 놓치지 않는 아주 영리한 구조가 완성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매크로에 감각 있는 분들은 제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셔야 합니다. 전략가님, 다 좋은데 방패를 내리고 다시 칼을 쥐어잡는, 즉 디펜스에서 오펜스로 스위칭하는 정확한 타이밍, 그 트리거가 대체 뭡니까? 시장 상황이 변할 때마다 확률을 재계산하는 베이지안 업데이트를 하려면 매크로 지표의 어느 지점을 봐야 포지션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확률론적인 시나리오, 액션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베이스 시나리오에서는 반도체 및 전력병록 ETF 60%, 채권 혼합 40%로 안정적인 이자와 구조적 성장을 동시에 가져갑니다. 하지만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이 시장 예상치를 뚫고 계속 불을 뿜는 불시나리오가 지표로 확인되면 망설임 없이 SMH, SOXX 같은 하이베타 테크 비중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끈적하게 안 떨어지고 빅테크의 AI 수익성에 의구심이 터져 나오는 베어 시나리오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미련 없이 테크 비중을 줄이고 생존 필수제인 원전과 그리드 방어벽 뒤로 재빠르게 몸을 숨기는 겁니다. 제가 제 펀드 매니저 후배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이자 오늘 해설을 마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묵직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시장은 신의 영역인 미래를 점치는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짜여진 확률에 따라 기계처럼 대응하는 차가운 무대입니다. 소프트웨어의 환상에서 한 걸음 벗어나 물리적 한계를 지배하는 인프라 기업의 등에 올라타십시오. 오늘 딥다이브한 HBM 메모리, 광통신, 원자력 SMR, 전력망 인프라, 이 보틀넥 섹터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름 돋게 다가왔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숨겨진 리스크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직관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해설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데이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실전 파트너 시니어 전략가였습니다. 다음 시간을 뵙겠습니다.